안녕하세요. 달이 머무는 숲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밤 잠자리가 달라지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뭔가 허전한 느낌. 분명히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는 걸까? 그 감각. 외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그 허전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최고의 변호사, 수만 명을 움직인 연설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꾼 철학자. 그런데 그 사람도 어느 날 모든 걸 잃었어요. 딸을 잃었고, 권력을 잃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그 순간에 그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간이에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잃어가는 시간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을까? 나이 드는 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고 마음이 조용히 열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기원전 106년 로마에서 태어난 철학자예요. 62살에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편지가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오늘 그 편지를 함께 천천히 열어보려 합니다. 급하지 않게, 조용하게, 지금 편안하게 앉으셔서 잠시 함께 해주세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면 어느덧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간이 보입니다. 하루의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노을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 형용할 수 없는 쓸쓸함이 차오르곤 하지요. 거실의 시계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리고 이제는 조용해진 집안의 공기는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어느 순간 늦었다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남들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활기차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홀로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겐 아름답게 들리겠지만 정작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막막함과 허무함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사실 이 쓸쓸함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막을 내리고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한 고요한 전초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한 빈자리는 사실 더 깊고 향기로운 지혜로 채워지기 위해 잠시 비어진 공간인 셈이지요. 이 막막한 시간의 끝에서 무려 2000년 전 로마의 한 노 철학자가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파를 다 겪어낸 후 정치적 격동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온을 놓지 않았던 키케로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은퇴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사라졌을 때의 그 묘한 상실감을 기억하시나요? 평생을 바쳐온 일터에서 물러나고 자녀들이 제 짝을 찾아 떠난 빈자리를 보며 우리는 정체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의 통증이나 거울 속 낯선 주름은 이미 늦었어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때로
이제 너의 역할은 끝났다는 소외된 선고처럼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나도 한때는으로 시작하는 과거의 영광을 되새길수록 현재의 모습은 더 작아 보입니다. 젊은이들의 빠른 보폭을 따라가려다 숨이 찰 때, 손가락 끝에서 맴도는 새로운 기술들의 당혹감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독한 고독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시린 이유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이 상실감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중심이 비로소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요구에 맞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소홀했던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로마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혼란에 빠졌던 그때 이 글을 썼습니다. 자신도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는 평생의 친구 아티쿠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여, 노년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네. 저항하면 더 힘들어지지.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세. 우리가 느끼는 이 시린 마음은 사실 진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영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 시간을 환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로마 시대의 어느 고즈넉한 저택, 넓은 정원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84세의 노인 카토가 평온한 눈빛으로 앉아있지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큼은 청년보다 더 맑고 단단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두 젊은이가 다가와 묻습니다. 어르신, 노년이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다고들 하는데 어찌 어르신은 이토록 평온하고 활기차게 사십니까? 카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노년은 불행이 아니라네. 오히려 축복이지. 사람들이 노년을 탓하는 건 사실 노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법이라네. 키케로는 62세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에 이 글을 썼습니다. 몸의 노쇠를 체감하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던 절박한 순간이었죠. 그런 그가 직접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대신 지혜로운 노인 카토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노인이 불행한 이유는 신체적인 쇠락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 때문이 아니라 노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뒤틀린 시선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카토는 정언을 거닐며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뼘만 바꾸면 무겁기만 했던 노년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고요. 그는 젊음이 주는 자극적인 열정 대신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얻은 통찰이라는 귀한 보석을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4가지 커다란 오해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 4가지가 있지요. 일이 사라진다는 것, 몸이 약해진다는 것, 즐거움이 메마른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이 4가지를 인생의 오해라고 부르며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먼저 일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카토는 로마의 원로원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로원을 뜻하는 단어 세나투스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인입니다.
젊은이들이 전차를 몰고 전쟁터에서 육체적인 힘을 쓸 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하고 고귀한 일은 노인들의 지혜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의 키를 잡는 선장을 보십시오. 그는 노를 젓는 청년들처럼 땀 흘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가 암초를 피해 목적지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조용히 키를 쥐고 있는 선장의 판단력입니다. 노년은 일을 못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날에 근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로 다져진 통찰이 들어앉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후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의 중심을 잡으며 삶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노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둘째로 몸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키케로는 밀로라는 전설적인 장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년의 밀로가 훈련장에서 자신의 쇠약해진 팔 근육을 보며 눈물을 흘리자 카토는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자네가 슬퍼하는 건 팔의 힘이지 자네 자신이 아니네. 자네가 유명해진 건 근육 때문이지 지혜 때문이 아니었나? 여러분, 젊을 때의 힘이 노년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일도 무거운 바위를 옮길 일도 없다면 그만큼의 힘이 없다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80세의 나이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한 카토를 보십시오. 그의 육체는 근육 대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노인의 강인함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젊은 날의 무절제한 습관을 털어내고 내 몸의 소박한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규칙적으로 걷고 소식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새로운 강함입니다. 셋째,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이가 육체적 쾌락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는 것을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플라톤은 노년이 되어 욕망에서 자유로워진 것을 두고 미친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젊은 날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던 그 명예의 욕, 무욕, 성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제 우리는 자극적인 유흥 대신 키케로가 예찬했던 농사의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포도나무 덩굴이 뻗어나가 황금빛 올리브로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경이로운 말입니다. 이 즐거움은 서두르는 청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좋은 친구와의 깊은 대화, 한 권의 책이 주는 서늘한 깨달음, 우리는 이제 자극이 아닌 깊이의 세계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키케로는 죽음을 인생이라는 연극의 우아한 퇴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고통도 없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만약 영혼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세계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으니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라는 논리지요. 잘 익은 과일이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덜 익은 과일은 억지로 따야 하지만 잘 익은 과일은 중력의 순리에 몸을 맡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무대에 매달려 있기보다 박수를 받으며 무대 뒤로 걸어 들어가는 퇴장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마침표이자 완성입니다. 이 오해들을 하나씩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상실의 구덩이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주권의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향기로운 때입니다. 젊은 날의 꽃은 화려하지만 눈부신 만큼 빨리 시들지요.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오랜 시간 오크통에서 숙성된 술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는 깊은 향기를 내뿜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소외시켰던 나와 비로소 독대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키케로는 노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첫째, 몸을 돌보되 절제의 미덕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마음을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80세의 카토가 새로운 언어를 배웠듯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셋째, 관계를 돌보십시오. 돈이나 명예보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넷째,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내가 살아온 방식 자체가 후배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대신 이 나이니까 비로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젊을 때 쌓은 덕과 지혜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상을 다시 가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베란다의 작은 화분을 정성껏 돌보고 읽고 싶었던 고전을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음미하며 소원했던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를 묻는 일 말입니다. 그런 소박한 행위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수많은 비바람과 눈물의 밤들, 그 고통의 시간조차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에 훈장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서서히 어둠에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하늘에는 조용한 별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겠지요. 노을이 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의 눈부심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밤하늘에 광활한 우주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요. 오늘 함께 나눈 키케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의 나이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의 훈장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따뜻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감사의 씨앗을 심었는가? 나에게 남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언제인가? 여러분의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향기로운 진정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밤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우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